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마 이 기술사 시험은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사 공부도 효율적으로 좀 더 단기적으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좀 더 빠른 길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정한다. 우리 소장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무한히 늘리면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스스로 이 기간을 정해놓고 컴팩트하게 시간을 유한하게 만들어 놓고 컴팩트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저는 기한을 정한다. 이 기한을 정한다는 말은 내가 이 시험에 임해서 목표로 하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놓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 기한, 마감의 기한을 정해놔야지 스스로 좀 더 긴장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한을 정한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자격증 취득이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아주 길게 잡으시면 안 되고 좀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로 목표를 잡는다. 목표, 마감 기한이죠. 마감 기한을 정한다. 자, 그러면 역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에 무조건 합격을 한다. 내년 8월 시험까지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고 목표를 세웠으면은 대략 지금 한 10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역으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10개월간 실제로 공부에만 전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환산해보고 또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계산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한을 정했으면은 범위를 정한다. 범위를 정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 응시하는 이 과목에 대해서 범위를 스스로 정해보는 거예요. 물론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건축시공기술사에 대한 범위가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좀 굉장히 방대하고 많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우리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리소스, 이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정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정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1페이지부터 30페이지다 라고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누가 이 범위를 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장님 스스로 교재를 아니면은 어떤 공정을 보고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라면은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를 가지고 정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다음 시험 전까지 학원에서 나가는 스터디대로 쭉 나가지만 각 공정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면은 내가 정한 문제의 그 개수대로
요것만 완벽하게 하고 간다. 그래서 못해도 최소 3개월 단위로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최소한 100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간다라고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범위를 정한다. 자, 세 번째. 자,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정한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책도 보고 싶고, 저 책도 보고 싶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자꾸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다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계속 깎아먹는 비효율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하나 정해놓고 얘는 마치 사전 같은 거예요. 모르면 돌아가서 참고서적으로 보고 또 공부하다가 또 모르면 다시 보고. 그래서 기본서를 기준으로 얘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전까지는 다른 걸 될 수 있으면,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다른 서적을 보시기 전에 이 기본서를 우선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옮겨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시기 전에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기간을 정해야 되고, 두 번째, 시험 범위를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세 번째, 기본서를 정해야 됩니다. 자, 이게 되고 나면은 써봐야 돼요. 써본다. 자, 우리 기술사 시험은 필기, 서술형 시험이죠. 그래서 400분 동안 계속 써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손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2차로 넘어가면은 2차 시험은 또 말하는 구술 시험입니다. 구술 시험 때는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 이 1차 필기부터 합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써봐야 됩니다. 자, 써봐야 된다. 쓰는데 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써보면서 우리가 시험, 이 기술사 시험이 어떤 건지를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떤 모범적인 답안, 아니면 이 시험 건축시공기술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답안의 어떤 플로우가 이런 방향이구나라고 어느 순간 탁 튀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쓰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한 문제 푸는데 뭐 2시간, 3시간 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항상 이 첫 번째, 우리가 정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풀고 문제를 쓰고 하는 모범 답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 기본서, 범위를 정한 것, 기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 문제를 만드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이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쓰는데 한 문제를 굉장히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시면 안 되고,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이 목적은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400분이라는 필기를 쭉 해보려면은 이 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연습을 쭉 했다면은,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시험을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본다. 테스트 해보는 거죠. 테스트. 자, 여기까지는 시간을 정했고, 우리가 충분히 여기 정한 걸 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서브노트도 만들고, 아니면 서머리도 만들고 쭉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훈련이에요. 본격적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는지 현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처음부터 이 400분을 풀로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식으로 한번 시험을 봐보는 거죠. 이 약식으로 테스트 해보는 거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가까워졌다. 그럼 본 시험처럼 실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했던 연습들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좀 방향이 좀 잘못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피드백. 이 피드백은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담당 교수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갖고 개선 방안을 찾는 거예요. 이제 취약점을 확인을 하고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접근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이클, 예를 들어 3개월 단위로 내가 이런 방법으로 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정했던 범위보다 내가 좀 더 넓혀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문제를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 가서 해보니까 100문제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양을 좀 더 늘려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3개월 동안 쭉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쓰는 훈련들에 대한 실력들도 늘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답안의 퀄리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제 학원에서 뵙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재밌는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좀 더 다이나믹한 방법들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